이번 영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이 일봉 차트의 특징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또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조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대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시장에 이렇게 미칠 만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이 FED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세 내용 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신문 조금만 보더라도 이 내용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 때 어떨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도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저러한 뉴스가 있더라도 지수는 또 상승을 해주고, 참 어렵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주가 지수 자체가 특정한 추세를 만들고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 박스권 속에서 그날 그날의 투자 심리,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시장의 모습이죠. 자, 이러한 시장의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이평선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대에 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이 빨간색 이평선이 바로 5일 이평선입니다. 우하향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왜냐하면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5일 동안에 하락하는 모습이 주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빨간 5일 이평선도 이제 우하향을 급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파란 이평선은 20일 이평선입니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빨간 5일 이평선이 파란 20일 이평선을 어떤 상황에 와 있죠? 그렇죠. 바로 빨간 5일 이평선이 파란 20일 이평선을 우하향으로 뚫고 내려가는 바로 데드 크로스가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모두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드 크로스, 안 좋은 부분이죠. 중요 이평선인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다는 것. 왜 이러한 모습이 나왔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까? 그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에 데드크로스가 나온 지점을 먼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드크로스 5일 이평선이 빨간 5일 이평선이 파란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그러한 구간대가 1월 4일날, 올해 1월 4일날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다 해놨는데 1월 4일날 데드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상당히 약세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두 번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과거로 가서 작년 11월 26일날, 그렇죠? 여기도 빨간 5일 이평선이 파란 21 이평선을 데드크로스를 했죠. 데드크로스를 내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크게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기는 좀 반등이 빨리 나왔죠. 그래서 골든크로스도 며칠 만에 나왔지만은 일단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수는 한 번 더 낙폭을 확대를 시켰다. 그러면 더 한 번 더 뒤로 데드크로스가 나온 지점, 바로 이 지점이죠. 작년 11월 4일날 데드크로스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을 하향하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주가가 연 며칠째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뒤로 가볼까요? 쭉 가서 작년 9월 달에 9월 13일 날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바닥권에서 21 이평선을 이탈하고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금 쭉 밀려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죠.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한번 쭉 밀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가볼까요?
더 가봐도 여기도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큰 폭의 하락은 없지만 21이평선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한번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약세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그나마 다행히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며칠 만에 다시금 회복을 해주고, 그렇죠? 하지만 그 회복하는 시간도 최소한 2일, 3일 동안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 데드크로스가 작년부터 데드크로스가 나온 지점을 이렇게 원으로, 노란색 원으로 제가 쭉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7, 80%는 주가가 한동안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차트상의 모습에서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요 빨간 5일이평선이 요 파란 21이평선을 데드크로스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의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제 매우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종목보다는 지수가 어디에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저점이 어딘지를 주의 깊게 체크를 하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할 때 또는 장기 투자자라면 물량을 추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잡을 때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과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내일도 지수가 밀리면서 지금 미 선물 지수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일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해갖고 우리 코스피도 이제 본격적으로 5일 이평선이 21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데드크로스가 또다시 나온다면은 시장을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이고, 일단은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요 회색으로 갭 상승 구간, 이 갭은 항상 메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락이 이만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갭을 메우는 하락이 나오면서 데드크로스가 강하게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트를 공부하는 목적은 과거의 차트의 특징적인 이런, 지금은 데드크로스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데드크로스를 우리가 과거의 차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약세의 흐름이 최소 며칠간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지금 당장 데드크로스가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익보다는 손실에 더더욱 초점을 두는 그런 접근을 하는 방법을 갖고 시장을 계속해서 어디에서 저점을 만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그렇게 중요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내일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데드크로스는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종목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 주가지수의 상황이나 또는 종목에서 내가 얼마만큼 조심스럽게 매매에 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얼마만큼 위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작년부터 데드크로스가 나온 지점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이러한 살펴본 내용이 우리가 실제 매매를 했을 때 내일 당장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종목과 지수를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위험한 자리라는 점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데드크로스를 이길 수 있는 장대 양봉이 하나 크게 나와줘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봤듯이 이렇게 짧게 데드크로스를 마감을 짓고 이렇게 바로 데드크로스 이후에 3일 만에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이 주가지수의 상황을 체크를 할 때 이 이평선을 통해서 한번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